왜 매년 검사를 하는데도 마음은 더 불안해질까요? 왜 결과 한 줄 때문에 운동을 멈추고 잠을 설치게 될까요? 저는 30년간 노년기 검진 전략을 연구해온 강윤호 박사입니다. 수많은 분들의 검진 이력을 분석하고 실제 생활을 추적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많이 받는다고 안심이 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검진 결과지를 들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수치가 조금 높은데 큰일 아닐까요? 작년보다 악화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도 똑같은 검사를 다 받아야 할까요? 원래는 건강을 지키려고 시작한 건강검진인데 이런 질문들이 쌓이면서 검진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제가 드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꼭 필요한 2가지는 분명히 챙기시고 과할 수 있는 3가지는 현명하게 거르는 기준을 가지셔야 합니다. 나이와 가족력, 과거 결과를 함께 보면 나에게 맞는 검진 지도가 그려집니다. 모든 걸 다 하려다 지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검진이 불안의 도구가 아니라 안심의 도구가 되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어떤 검사는 생명을 구하지만 어떤 검사는 오히려 불필요한 걱정만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는 눈을 가지시면 검진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일상이 훨씬 가벼워지실 겁니다. 지금 받고 있는 검진이 정말 나에게 맞는 선택인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비슷한 고민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함께 나누면 더 명확한 길이 보일 겁니다. 저희 작은 외삼촌 79세 김상호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외삼촌은 매년 종합 패키지를 빠짐없이 예약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검진센터 직원분들도 외삼촌을 기억할 정도로 성실하게 챙기셨죠. 그런데 어느 해 결과지를 받으시고 나서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결과지에 심장 구조에 대한 애매한 표현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특별히 문제라고 단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정상이라고도 하지 않는 그런 표현이었죠. 외삼촌은 그 한 줄을 보고 심장이 약해진 것 같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운동을 끊으셨고 친구 모임도 줄이셨습니다. 계단 오르기도 조심스러워 하셨고 밤에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 같다며 잠을 설치셨죠. 일상은 조심으로 가득했지만 몸은 더 굳어졌습니다. 활동량이 줄어드니 체중이 늘었고 혈압도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검사는 계속 받으셨지만 불안은 커지기만 했습니다. 제가 외삼촌을 배웠을 때 가장 먼저 여쭤본 건 이거였습니다. 지금 몸에서 실제로 느껴지는 증상이 있으세요? 알고 보니 실제 증상은 거의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의 애매한 표현이 불안을 키웠고 그 불안이 몸을 움츠러들게 만든 거였죠. 제가 권한 건 거창한 처방이 아니었습니다. 본인 위험도에 맞춘 검진만 남기고 매일 만보 걷기와 소금 줄이기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과거 결과를 다시 펼쳐놓고 정말 필요한 검사만 정리했습니다. 석 달 뒤 외삼촌을 다시 뵈었을 때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도 좋아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표정이었습니다. 검진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더군요. 이렇게 불안부터 줄이니 몸이 먼저 따라오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올백세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꼭 필요한 검진과 과할 수 있는 검진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대장과 직장의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내시경 검사는 증상이 없어도 꼭 필요합니다. 조용히 진행되는 변화를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 느낌이 없더라도 일정한 주기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국립암센터와 국가암검진 자료에서도 조기 발견 시 장기 생존율이 크게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환 단계에서 미리 개입하면 큰 문제로 넘어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71세 오태수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 검사에서 작은 용종이 발견되었는데 증상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제거했고 이후 간격을 조절하며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지내고 계십니다. 이분처럼 초검을 시작하고 이상이 없으면 주기를 천천히 가져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족력이 있거나 과거에 용종이 있었다면 간격을 더 짧게 잡으셔야 합니다. 준비 과정이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도하게 준비하다가 탈수되지 않도록 수분과 식단 조절을 차분히 진행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변습관이 바뀌었거나 체중이 설명 없이 줄었다면 주기를 다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신호가 있을 때는 예정된 검사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상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대장 검사는 불편하긴 하지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식도와 위, 십이지장을 직접 보는 검사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눈으로 확인해야 초기 단계의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습니다. 국립암관리권고안에서도 일정 연령 이후에는 정기적인 검사를 권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변화는 조용히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7세 이정미님은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기검사에서 초기 변화가 발견되어 간단한 절제로 회복하셨습니다. 만약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면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을 겁니다. 가능하면 직접 보는 검사를 우선하시고 전구 변화가 있으면 간격을 짧게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수면 검사를 선택하실 때는 동반 질환과 회복 시간을 미리 고려하셔야 합니다. 편하긴 하지만 마취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 전체 상태를 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가족 중에 관련 병력이 있다면 시작 나이를 앞당기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위험도가 높은 분들은 더 일찍 시작하고 더 자주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시작 나이와 간격을 정할 때는 나이만 보지 마시고 가족력, 과거 결과, 생활 습관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똑같은 나이라도 위험도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 관련 학회들도 위험도 기반으로 간격을 조절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65세 최동우님은 과거에 용종 이력이 있어서 간격을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받는 게 부담스러우셨지만 오히려 불안이 줄었다고 하십니다. 확인을 자주 하니 안심이 되더라는 거죠. 지난 결과지를 모아서 표처럼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언제 무슨 검사를 했고 결과가 어땠는지 한눈에 보이면 다음 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쉽습니다. 위험도에 따라 간격을 개인화하는 겁니다. 최근에 체중이 급격히 줄었거나 혈변 같은 변화가 있으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상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난 결과지는 한눈에 정리되어 있나요? 이게 되어 있으면 검진 전략을 세우기가 정말 쉬워집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득과 부담을 함께 저울질해야 합니다. 80대 이상에서는 검사를 통해 얻는 이득보다 준비와 회복의 부담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해외 가이드라인들도 기대 수명과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함께 보라고 권합니다. 82세 정말선님은 전반 상태가 좋아서 필요한 검사만 최소한으로 이어가며 일상 기능을 잘 지키고 계십니다. 활동 수준이 어떤지, 동반 질환이 있는지, 회복력은 어떤지에 따라 시행 여부와 간격을 재설계하셔야 합니다. 마취와 준비 과정의 부담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현재 나에게 검사보다 더 중요한 일상 기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의 나에게 검사보다 중요한 일상 기능은 무엇일까요? 혼자 장 보러 가기, 친구들과 산책하기, 손주 돌보기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같은 검사라도 준비와 회복이 편하면 재검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불안이 높을수록 결과 해석에 과민해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70세 류성자님은 검사 전에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해석 상담까지 미리 예약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밤잠을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명확하니 불안이 줄어든 거죠. 사전 문의, 약물 목록 정리, 동행자 확보, 결과 상담 예약까지 한 번에 잡으시길 권합니다. 결과지의 애매한 표현은 혼자 해석하지 마시고 바로 물어보세요. 그게 불안을 키우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검사 당일 동행과 사후 상담까지 예약되어 있나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검진이 훨씬 편안한 경험이 됩니다. 이제 과할 수 있는 검진을 어떻게 걸을지 조건별 기준으로 확장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검사가 다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심장을 직접 보는 영상 검사는 증상이 있거나 위험도가 높을 때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 신호도 없고 위험도가 낮은데 해마다 반복하는 건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잡음 소견이나 호흡 곤란 같은 신호가 없다면 반복 선별의 이득이 작을 수 있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고 애매한 소견이 나오면 추가 검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불안만 커지고 시간과 돈이 계속 들어갑니다. 증상 체크를 먼저 하시고 기본 혈압과 활동 기록을 우선 점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험 신호가 보이면 그때 시행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의 걱정이 실제 수치와 증상으로 뒷받침되고 있나요? 막연한 불안 때문에 검사를 추가하시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세요. 뇌를 자세히 보는 영상 검사도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필요합니다. 두통 양상이 갑자기 바뀌었거나
말이 꼬이거나 한쪽 힘이 빠지는 신호가 있으면 바로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상 없이 선별 목적으로 매년 반복하는 건 신중해야 합니다. 우연히 발견되는 작은 병변이 불안과 불필요한 추적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뇌 영상에서 나이 관련 작은 변화는 흔합니다. 그런데 그게 결과지에 적히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추적 검사를 권유받으면 더 걱정이 커지고 결국 일상이 검사 결과에 좌우됩니다. 신경학적 증상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시고 갑작스런 변화가 있을 때 바로 시행하시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최근에 말하기나 보행에서 갑작스런 변화가 있었나요? 그런 신호가 없다면 굳이 영상을 반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신대사 영상을 한 번에 보는 검사도 있습니다. 장점은 분명합니다. 전신을 한 번에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방사선 노출과 위양성 부담이 큽니다. 애매한 신호가 나오면 추가 조직 검사로 이어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불안과 부담이 커집니다. 선별 목적으로 해마다 반복하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확인된 병이 있거나 설명되지 않는 증상이 계속될 때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선별에는 장기별로 정확하게 보는 검사를 우선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전신 촬영이 아니라 장기별 정확한 확인 아닐까요?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는지 명확하면 검사 선택도 명확해집니다. 불필요한 검진을 걸러내려면 사전에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고 가족력은 어떤지, 과거 결과는 어땠는지, 지금 증상이 있는지, 생활 목표가 무엇인지를 표로 정리하면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광고 문구나 패키지 구성이 기준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검사 이유를 한 줄로 적어보시고 이유가 모호하면 일단 보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 무엇을 바꾸려는지 한 줄로 말할 수 있나요? 대답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검사는 지금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검진의 목적은 숫자를 모으는 게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선택도 분명해집니다. 검진보다 더 중요한 건 매달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지표입니다. 혈압, 체중, 허리둘레, 걷기 기록은 큰 병의 바탕을 바꿉니다. 이런 기본 지표가 안정되면 복잡한 검사 없이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수치의 하루 변동에 과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추세를 보세요. 한두 번 높게 나왔다고 바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집중 주간을 정해서 같은 시간대에 같은 방법으로 기록하시면 정확한 추세를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 화장실 다녀오고 식사 전에 재는 식으로 루틴을 만드세요. 이번 달 나이 평균 걸음수와 허리둘레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런 기본 지표를 알고 계시면 검진 결과를 해석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한 가지를 정리하며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한 가지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요지는 단순합니다. 많이 받는 검진이 안전을 보장한다는 생각은 오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맞춘 검진과 생활 관리가 진짜 안전망입니다. 모든 검사를 다 받으려다 보면 지치고 애매한 결과에 흔들리게 됩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지의 애매한 표현 하나에 흔들려서 운동을 끊고 모임을 줄입니다. 불안이 커지면서 일상이 조심으로 가득 차고 오히려 몸이 더 굳어집니다. 활동량이 줄면 혈압이 오르고 체중이 늘어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검사는 계속 받지만 건강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꼭 필요한 두 가지 검진으로 생명을 지키고 나머지는 조건이 될 때만 선택해서 돈과 시간을 아낍니다. 불안이 줄어드니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고 일상이 가벼워집니다. 기본 지표를 매달 확인하면서 작은 변화를 바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검진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안심의 도구가 됩니다. 제가 30년 동안 연구와 현장 자문을 하며 배운 결론은 명확합니다. 모든 건 질문에서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왜 이 검사를 해야 하는가? 지금 해야 하는가? 하고 나면 무엇이 바뀌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으면 그 검사는 필요한 겁니다. 답이 애매하면 일단 보류하는 게 맞습니다. 대장과 위를 직접 보는 검사는 증상이 없어도 주기적으로 필요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 영상이나 뇌 영상, 전신 대사 영상은 증상이나 위험도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나이와 가족력, 과거 결과를 함께 보면 나만의 검진 지도가 그려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립니다. 나의 지난 결과지와 가족력, 증상 유무를 한 장 표로 정리해 보세요. 언제 무슨 검사를 했고 결과가 어땠는지 적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대장과 위 검진의 다음 간격을 다시 적어보세요. 과거 결과가 깨끗했다면 간격을 넓히고 용종이 있었다면 간격을 좁히는 식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 표 하나만 만들어 놓으시면 검진 계획이 명확해집니다. 어떤 검사를 언제 받아야 할지 헷갈리지 않게 됩니다. 광고나 주변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고 내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검진이 부담이 아니라 안심이 되는 순간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걷기와 수면만으로 수치를 바꾸는 일상 루틴을 안내하겠습니다. 복잡한 운동이나 엄격한 식단이 아니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으로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매일 만보 걷기와 7시간 수면만 지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구체적인 실천법을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검사를 남기고 어떤 검사를 보류하시겠나요? 지난 검진 결과를 돌아보면서 느낀 점이나 고민이 있으시면 댓글로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겠어요? 함께 나누면 더 좋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